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1년 동안, 1년 뭐 될지 아니면 뭐 하반기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관리를 이제 준비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네, 어이구, 감사해요. 서로 박수를 쳐주고. 자, 일단 우리가 GS 연기 주말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작년에 1차를, 올해 1차를 치시고 2차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느라고 주말반으로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얼추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보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공부 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할게요. 자, 일단 뭐 강의 계획서는 미리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저희는 요 카페 있죠? 요 카페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고 있어요. 원래 학원에도 질문 게시판이 있었는데 학원의 질문 게시판 제가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인터넷 포비아가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학원 홈페이지를 제가 아무튼 심리적으로 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막 들어가면 뭐 수강생 뭐 몇 명이 등록했고 이런 것도 다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좀 싫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5명이 있어도 난 열심히 할 거고 500명이 있어도 열심히 할 건데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압박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다 없애달라고 하고 카페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카페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뭐냐면 서로서로 댓글 달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했나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서로 빨리빨리 답해줄 수 있고 하는 장점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카페로 질문 창구를 통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이 질문 게시판도 1차용, 2차용이 있는데 2차용에다가 남기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2차용은.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죠?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잘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런 데 딱 검색을 딱 해보면 내가 궁금했던 거 이 사람도 궁금했네 하면서 답변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문 게시판에 이제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그 판서 노트가 있어요. 판서 필기 자료가 있습니다. 필기 자료가 있는데 뭐 얼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판서가 많아요. 제가 칠판에다 판서하면서 저희가 이제 막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다 일일이 쓰면서 듣기까지 하는 이런 멀티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제가 필기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그 필기 자료 PDF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태블릿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 나도 이거 유일하게 내가 이렇게 쓴 선생님. 그죠? 아무도 안 써. 그죠? 아무튼 나름 이게 가장 최첨단이야 지금. 그죠? 아무튼 이 태블릿 같은 걸로 이제 그 PDF 파일 다운 받으셔서 거기다가 가피를 하시든 아니면 지우고 다시 쓰시든 이게 여러 가지 식으로 자기만의 노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처음부터 제가 그냥 쓰면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백지 공책에다가 저랑 같이 처음부터 쭉 쓰시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조금 쭉 흐름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이제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카페에 뭐가 있냐면 복습 보이스가 있어요. 복습 보이스 파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음성 파일이 있는데 아마 다운은 안 되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카페 들어가서 이제 그 카페에서 음성 파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안 하면 뭐 맨날 인터넷으로 뉴스나 보지 우리가. 그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오고 가며 지하철 안에서 특히 우리 그 직장인분들 주말반에는 직장인분들 많으셔가지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며 가며 그 음성 파일을 조금 들으시면 아마 연기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는 수준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용하시면서 내가 이 책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또 책을 볼 수 없으니까 한쪽 이어폰 되나요? 이어폰 되나요? 자, 아무튼 한쪽만 허락해 주는 데도 있다던데 약간 쿨한 척 하고 싶어서 자, 한쪽으로라도 이렇게 하고 계속 그 들으셔도 되고 좀 많이 들으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요즘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라 이게 많이 듣고 많이 보면 그죠? 그게 또 빨리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면서 계속 따라 말하고 완전 그 영어 회화 공부하듯이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입에 착 붙고 입에 착 붙으면 답안에 써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조금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등업 신청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공직을 보시고 좀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쉬는 시간에 딱 그냥 수강증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쉬는 시간에 바로 다 등업해드릴 테니까 필기자료 다운 빨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주말반 강의 관련해가지고 9월 30일에 강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없지? 추석이라. 그쵸? 너무 두려워요. 늘 쫄아있어. 왜냐면, 어머님이 올해 동그랑땡을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동그랑땡 붙여봤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그랑땡만은 사오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지금 쫄아있어. 벌써 그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주말반이 전부 다 휴강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0월 21일 요 날을 제가 이제 휴강을 해야 하는데, 휴강하면 여러분이 그 강의 스케줄, 그 진도가 좀 밀리잖아요. 한 주가 더 밀려서, 제가 이때는 미리 혼자서 이렇게 다 녹화를 해놓고 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아마 다 틀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수업 밀리지 않게 아마 요렇게 아마 이 주는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 10월 21일만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얼추 뭐 강의 관련해 저는 다 말씀드렸고 교재면 뭐면 다 말씀드렸고 저랑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거 연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져 있을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순환을 모두 다 한 바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2차 준비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조금 그려놓고 갈게요. 자. 보통 이렇게 9월이요. 9월부터 이렇게 한 12월 중순까지는 GS 연기입니다. 자, GS 연기가 되고, GS 연기가 되고, 또 12월에서 한 3월까지는 이제 GS 1기가 돼요. 1월부터죠. 1월. 쏘리. 1월부터 해야겠다. 자, 준비해올 걸. 나는 또 이렇게 몰랐지. 1, 2차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많은지 몰랐어요. 자, GS 1기고. 자, 그 다음에 한 4월 뭐 이때부터 4월, 5월, 6월 막 이럴 때 4월에서 한 6월 정도 이때가 이제 GS 2기고 GS 2기. 자, 그 다음에 한 7, 8월 해가지고 7월에서 이제 이렇게 8월 정도. 이거 대략적인 거예요. 아직 연간 강의 일정이 안 나와서요. 자, GS 3기. 이렇게 가는 게 이제 2차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GS 연기 1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거 2번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렇죠? 똑같은 거 2번 하면 우리 학원은 사기꾼이지. 그렇죠? 똑같은 걸 2번 하는 게 아니라 자 갑니다. 요때도 기본 이론 강의이긴 하지만 거의 이때는 뭐다? 다 입문이에요. 다 처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설명해주고 뭐 해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회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요때 와서는 요때도 기본 이론 강의거든요. 기본 이론 강의인데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실 건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내가 진짜로 처음 보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해하고 정리하고 뭐 한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는 뭐 할 거냐면 인사는 계속 순 만들기.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쓸게요. 시스템 설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거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두 번째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단권화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단권화다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단권화는 뭐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험 공부가 뭐예요? 이게 늘 제가 그 정의를 내리고 가거든요. 수험 공부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수험 공부는 내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한 해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단권화입니다. 그렇죠? 열심히는요 다 해요. 여기는 지금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뭔가 나의 경력 계획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뭐를 위해서 다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요. 그죠? 다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적죠. 그래서 피 터지게 경쟁하고 하는 건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무기는 바로 뭐다? 바로 요 단권화 해놓은 나만의 교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권화다라고 하는 건 GS 0기, 1기, 2기, 3기 이 4번 순환을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갑니다. 강사님들 자료 다 모으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쌓여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워요.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한 권을 딱 중심으로 두고 여기서 새로운 게 뭐가 나왔네?
이 책에 있는 것보다 선생님 자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더 정리가 잘 돼 있네?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다? 이 한 권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다 겹쳐서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년 동안 이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외우고 문제에 맞춰서 답안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학생들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공부하시면 망하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정말 적어요. 너무 적어서 정말 이상적인 모범 답안을 쫙 다 내가 타이핑 쳐서 만들고 그거를 이동하면서 아니면 시험 전날에 똑같이 외워서 똑같이 쓰고 나오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 수험 공부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처음 시작해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보통 여러분이 정말 똑같이 외워야 되는 판례가 노동법만 하더라도 무조건 최소 정말 줄여도 50개 이상이에요. 근데 노동법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50개는 정말 그냥 그것도 진짜 기본만 외운 게 50개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행정 외워야 되지, 인사 외워야 되지, 선택 과목 외워야 되지 하면은 진짜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책과 자료의 양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럼 이 단권화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중심 교재예요. 뭐를 중심에 두고 거기다 낄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GS 1기 교재로 서브노트다라고 해서 얇은 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단권화가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전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요. 뭘 한다고? 아니 뭘 한다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권화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정리만 하다가 시험 전날 가세요. 정리만 하다가 이제 다 정리됐다라고 하면 우와 다음날 시험이야. 외우질 못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상담해보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암기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갖긴 했나요? 보통 많이 착각하는 게 읽는 게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공부한 거고 암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개별적인 작업이거든요. 정리를 하는 거는 열심히 내 만족이야. 정리를 해서 책을 딱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아씨 나 새끼 공부했다. 딱 요 느낌인데 정작 그 책을 뭐 한다? 그 책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자기께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께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답안으로 현출이 안 돼요. 아직 답안지 안 써보셔서 느낌 안 오시겠지만 아마 모의고사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백지에 뭘 쓰래. 그리고 경영학은 더 골 때리는 게 책을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치 이거 다음에 이거지 그치 하면서 막 읽어. 근데 백지 딱 주고 쓰세요라고 하면 펜이 안 나가요. 경영학은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정리하는 것과 읽는 것과 암기하는 것 그리고 답안 쓰는 것 이 작업들은 다 독립적인 작업들이고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단권화를 해야 되고 이때는 1기 들어가는 겁니다. 뭘 알 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GS 2기, 3기다라고 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는 거 소용없어요. 많이 알아도 이게 수험 답안에 맞춰서 쓸 줄 모르면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늘 보지만 진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릴 분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세요. 인사팀 부장님이신데 그러면은 부장님이시니까 현업 경력 엄청나게 있으시겠죠? 그리고 MBA 다 마치셨어요. MBA 다 마치셨고 학부도 경영학과 나오셨고 그렇죠? 엄청나게 정말 대화해보고 하면 오히려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그분이 계속 시험을 8년째 떨어져요. 그래서 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그 하루짜리 교육 갔다가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한 바퀴 산책을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밥 먹고 산책하잖아요. 밥 먹고 커피를 들고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선 노무사 내가 좀 민망한데 내가 이 시험이 진짜 안 돼. 나는 내 딴에는 경영학 전공했고 뭐 했고 MBA도 했고 경력도 이 정도면 되고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답안지 어떻게 썼는지 저한테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실 수 있느냐. 그래서 복기를 쫙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줄글로 쫙 한 16쪽을 딱 채우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쫙 채우는데 너무 아시는 게 많으니까 문제랑 관련한 것들을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많이 알고 정말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긴 뭐다? 수험과. 그래서 이걸 수험 적합적으로 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혹시 정말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혼자 책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답안지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학원에 와서 써보시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그러니까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장님은 누구보다 진짜 최고로 잘하세요.
근데 그 점수가 계속 53, 4점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차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1차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1차는 좀 달라요. 1차는 또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시험 방식이 달라졌죠. 시행 방식이. 그래서 조금 이제 빡세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시기랑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GS 연기 때죠. 이때는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못 돌려요. 어차피 여기에서 뭐뭐를 한다? 노동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만약 경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1차 과목에서 절반 정도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본 이론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때는 2차 강의를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챙겨야 될 게 이제 1순위 민법이죠. 민법하고 이제 조금 이제 작년 트라우마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보죠. 그렇죠? 사법법 이렇게 기본 이론 관련해서 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12월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다? 1월, 3월 강의에 다시 1차 뭐가 들어가? 1차 기본 이론 강의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여기서 민법을 했고 사보를 안 했다? 그럼 여기서 뭐 챙겨야 돼? 사보 챙겨야지. 그렇죠? 요렇게 들어가고 이제 3, 4월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문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다? 이 문풀 땐 전과목 다 들어가셔야 돼요. 됐어요? 이때 문풀 때는 전과목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과목당 문항수가 25문항이 아니라 40문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시기랑 겹치겠어요? GS 2기랑 겹쳐요. 그래서 1차, 즉 동차 준비생들은 GS 2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 되게 막 엄청난 불행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의연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 좀 빡세. 2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1차를 합격했다라고 하면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신 분들은 바로 3기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고 나 여기서 2차 났다. 2차 나버렸다. 그러면 다시 뭘 고민해봐야지. 동차반으로 다시 가든 아니면 빨리 동영상 강의로 따라잡아가지고 3기 맞춰서 들어오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 동차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 불안해요. 1차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막연한 불안함을 갖지 말고 내가 딱 이렇게 기본 이론 강의 끝나고 문풀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2개 병행이 좀 벅차.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몇 점 나오나. 응? 딱 풀어봤는데 평균 60이 안 돼. 평균 40 몇 점이야. 그럼 2차고 뭐고 하네 때려치고 빨리 1차에 올인해야 돼. 근데 딱 했는데 평균 한 63 나오네? 근데 만약 40문항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좀 불안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조금 공부 시간의 비중을 좀 차이를 더 두든가. 이거를 끝까지 안 놓고 가는 게 1차 합격 이후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큰 개괄적인 시간적 이런 타임을 조금 이런 타임 테이블을 갖고 좀 가세요. 1년을. 하셨죠? 이 정도 가겠구나. 이 다음에 뭐 하겠구나. 뭐 하겠구나. 예측을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실행이 원활하죠. 경영학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잘 학원 강의나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얼추 이렇게 딱 큰 그림 놓고 나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겠다. 딱딱딱 좀 주도하는 공부를 1년 동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죠? 안 그러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이 공부 많이 힘들어요. 그죠? 제가 맨날 그래서 동차반 할 때 맨날 그래. 이래도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계획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GS 연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불을 다시 그죠 껐다 켰다 해가지고 너무 그죠 죄송해요. 그냥 계속 끄고 해도 돼요. 그죠? 불 한 번만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 눈에 결막염 와가지고 눈곱이 계속 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잘 안 보여요. 흐릿해요. 눈곱 껴가지고 그죠 더럽죠. 그래서 약간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약간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그래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더 열심히 그냥 뵈는 거 없이 강의하고 와야지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데 불 계속 끄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켰을 때는 제가 이게 눈 좀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GS 연기부터 3기까지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죠? GS 연기 때는 자 인사 관리만 이제 얘기할게요. GS 연기에서는 개별 기법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직무 설계 기법 중에서 직무 충실이 이런 거구나. 직무 확대는 이런 거구나. 기법 하나하나를 이제 뭐 하는 거다? 잡고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나무를 하나하나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맞으세요.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인사관리는 자꾸 크게 공부한다.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답안지를 못 써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좀 해나갈 거고, 그다음 두 번째, 25점 기출문제 답안 작성을 할 거예요. 원래 저희가 매주 봤어요, 시험을. 매주 봤는데 올해 제가 바꿨어요. 지금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보는 걸로 아마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보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 간혹가다. 왜 그러나요? 바꾸세요 막 이러면서 막 또 그죠? 내 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상할 수도 없는 거고,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매주 모의고사를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답안 작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막 진짜 도사예요. 너무너무 진짜 답안 작성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문제가 이거지 하면 그것만 공부해와. 이렇게 하는 폐들을 조금 이제 없애고자 해서 모의고사 보는 횟수를 좀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다 갖고 가보자 해가지고 한 거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1기로 가죠. 1기로 가면 제일 중요한 작업 뭐라고요? 단거나요. 이때는 교재가 서브노트로 바뀌어요. 그럼 서브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수험서를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요약 정리해 놓은 그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다? 이제 앞으로 나올 자료들 중에서 이게 책이 없네?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끼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됐죠? 그래서 단거나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고, 이때는 교수님 책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연기라면, 그쵸? 1기 때는 교수님 책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나갈 수 있고, 근데 그 자료들은 뭐 논문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줘봐야 답안에 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서 답안에 쓸만한 것들만 딱딱딱 추려가지고 해줍니다. 이거 왜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해주는 거냐면 답안 차별화하라고요. 연기 때 잘 정리하고 가면 요즘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요. 기본 내용, 올해 문제도 뭐 정말, 그죠?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문제도 좀 성의 있게 좀 내지.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출제료를 받고 이렇게 성의 없이 내는 거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강사님들 문제가 더 좋아요. 강사님들 문제는 막 두 바닥이야. 얼마나 성의 있게 개발하는지. 그죠? 근데 우리 문제 막 두 줄씩 있었죠. 한 줄, 두 줄,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좀 너무하다, 뭐 싶은데,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다 잘 봐요. 다 잘 보기 때문에 답안에 조금 차별화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챙겨갈 만한 자료들이 좀 나가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조금 답안에 이용하세요. 이 내용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거 다 알려드려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뭐 하는 거다? 단거나 시켜놓는 거예요, 여기다. 됐죠? 자,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는 뭐를 이제부터 시도할 거냐면, 기본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자꾸 뭐 한다? 나무 하나하나 배웠으니까 나무를 묶어서 숲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냥 하나하나의 기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법들을 일정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봐. 꽃송이 하나하나 배웠어? 그럼 꽃다발로 만들어봐. 이렇게 목적을 하나 줘요.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 관리 방안 논해봐. 그럼 여성이다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뭐 하는 거야? 이제 하나의 꽃다발처럼 만들어내야 돼. 자꾸 묶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거 기법 하나하나 모르는데, 꽃송이 하나하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연기 때는 꽃송이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일기 때 가서는 이제 이거 다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꾸 꽃다발 만드는 연습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못 넘으면 인사관리가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올해 문제도 그랬잖아요. 해외 파견인, 그러니까 파견인 해외 주재원, 해외 주재원에 대한 뭐 선발 방안, 교육훈련 방안, 무슨 방안 논해봐라. 그럼 해외 주재원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보 어떻게 해야 돼, 개발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꽃다발 만드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뛰어넘으면 정말 하루 전날 계속 불안해요. 그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기부터 그리고 3기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가 되는 거겠죠? 이때 연습 문제집이 나가고요. 연습 문제집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거기서 연습 문제집만 보면 이제 3문제 중에 한 2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문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
왜냐면 어떻게든 뭐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그건 어쨌든 도박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자꾸 뭐 해야 돼? 암기하고 답안 쓰고 75점 연습으로 바로 가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100점 만점으로 실전 모의고사 계속 봐요. 그래서 이렇게 1기부터 3기까지, 0기부터 3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교재까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기 교재를 볼 건데 원래 왜 수험서를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 시기에는 요 교수님저를 보려는 분들 많으세요. 보셔도 돼요. 좋죠. 교수님 책 보면 너무너무 좋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교수님 책들이 이렇게 3개예요. 3개는 아니고 2개예요. 자, 첫 번째, 이 책은 뭐냐면, 우리 박경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책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삼김 또는 삼인 공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의 김시성을 가진 교수님, 세 분이서, 그죠? 김시성을 가지신 세 분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쓰신 책입니다. 그죠? 이 2개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이유는, 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박경규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체계나 이런 것들이 깔끔해요. 인사관리의 정말 핵심 알갱이들, 핵심 골격을 딱 보여줘. 그죠? 그러면 삼김은요? 삼김은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처음 보면은 잘 효과가 없어요. 얘는.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보면 이 책 괜찮네 이렇게 되고 조금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전략이다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다양한 이슈들까지 다뤄줘요. 근데 이 3인 공작책에서 다루는 이슈에서 문제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올해 나왔던 그 주재형 관리,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해서 그것도 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이제 임창희 교수님 책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 2개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많이 봤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 교수님 책 보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에 입문자다라고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박경 교수님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제부터 그럼 왜 박경규 교수님 책을 안 하느냐. 자, 이유는 하나예요.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기 때 박경규 교수님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1기 때 완전히 다른 책으로 바뀌어요. 근데 수험 공부는 반복이에요. 같은 걸 계속 봐야 돼요. 같은 걸 계속 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뭐 시험장을 쓸 수가 없어. 제가 늘 여러분은 노력파세요? 아니면 천재세요? 궁금합니다.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선택지에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게 있지 않아요? 전 노력파인데 노력파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친구들 중에 천재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와 진짜 부럽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 그냥 한 번 쫙 읽으면 다 외웠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근데 너무 부럽다. 너 진짜 천재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고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시 공부를 할 때 정말 들었던 명언이 있다. 뭐냐 했더니 노력한 놈이 천재를 못 이기지만 천재도 못 이기는 놈이 방금 본 놈이다. 방금 본 놈은 천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독을 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 처음 읽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2번째 읽을 때는 시간이 좀 줄어요. 3번째 읽으면 더 줄어요. 4번째 읽으면 더 줄어요. 이렇게 계속 회독하는 시간이 줄다 보면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이 두꺼운 게 그냥 1회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반복 회독인데 지금 연기 때 이걸 보면 좋죠. 좋은데 책을 바꿔야 돼요. 1기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오고 이건 지금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봐야지 지금 수험이 커버가 돼요. 그럼 여기서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여기서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1월부터 지금 한 뭐 7개월, 8개월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험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수험서는 뭐 개떡같이 만들었냐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 책들 다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옛날 수험서는 교수님 책 문장도 안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장들 중에서 이게 교수님 책들은 서술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 독자가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답안용 문장 아니면 수업용 문장으로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 요즘 같은 또 미디어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문장을 복붙했더니 조금 나는
어쨌든 뭐 저는 뭐겠어요? 할 말이 많지. 교수님이 이렇게 썼는데. 그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할 말은 들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험적으로 좀 안 맞는다 해서 제가 재작년 수험서부터는 약간 수험용으로 다듬었어요. 약간 다듬었어요. 크게 의미는 다 안 벗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 책이 없는 건 안 합니다. 왜냐면 교수님 짱이야. 왜? 출제위원이잖아. 그렇죠? 강사 나부랭이가 백날 첫날 떠들어도 교수님이 짱이야.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아닌 거는 저는 다 까요. 교수님 책 없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출처 어디예요? 나 이렇게 따져.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필요 없어. 교수님 짱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안 바꾸면서 약간 수험적으로 조금 문장을 살짝 다듬다든지 조사 바꾼다든지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는 게 교수님 책 보는 거랑 효과는 똑같아. 근데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봐라. 왜? 여기에 예시가 많아요. 지금 직무 명세서 이런 거 배웠어.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수험서에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실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안 그래요. 수험서는 두꺼우면 벌써 수험생들이 겁나 까. 왜 두껍냐고. 수험서가 왜 두껍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예시 아니면 뭐 직무 명세서 뭐 사진 이런 거 다 빼. 근데 교수님 책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험서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다가 그래서 직무명세서가 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그 실제를 잘 모르겠다. 그림이 안 그려지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다? 찾아서 예시 보는 용으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리고 예시 같은 것도 수험서에서 많이 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인사관리는 다들 시험을 치고 나오면 딱히 못 봤다는 느낌이 없어요. 딱히 못 봤다는 느낌이 없어. 왜냐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가 되게 뭐 백지로 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 못 본 것 같진 않은데 하면서 약간 기대를 해. 심지어 또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두죠. 합격자 발표 한 2달 뒤에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2달 동안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좀 잘 봐주지 않을까?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인간은 결국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 새낀 고득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비록 여기를 좀 비볐었지만 괜찮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법학은 정확하죠. 쟁점 이탈. 판례 틀렸어. 정확해요. 근데 인사는 아닌 거야. 뭔가 요렇게 말해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요런 느낌이 되게 있어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점수를 받았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럼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원인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관리에서는 맞아요. 딱히 뭐 한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쵸. 하지만 정답이 있어요. 여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되게 논리적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됐어. 자, 아무튼. 근데, 자, 인사든 아니면, 인사는 어쨌든 경영학이니까,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뭐 다 맞는 말 같고, 그렇잖아요. 근로시간 단축하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너무, 그죠? 뭐 그런 거를 학문으로까지? 뭐 이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그렇지,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치, 개인 시간이 많아지지, 그치.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치 아이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뭐라 해야 될까? 인지하지 않으니까 답안지에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이씨 뭐 이런 거에 학문이야 뭐 이러면서 진짜 미친 소리를 많이 했어.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와 얘는 진짜 법학보다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내가 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 경영학은 딱 하나야. 자, 경영학은 내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 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내가 다 찾아가지고 뭐를 했을 때 이게 좋아지고 뭐를 하면 이게 안 좋아지고 나 인간관계 이거 다 밝힐 거야. 그래서 되게 체계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기업이나 아니면 경영학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따 저희가 다 볼 거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이익을 올리고 싶고 매출액을 올리고 싶고 다 성과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 우리 종업원들이 되게 우리 회사에 만족하고 몰입했으면 좋겠어. 왜? 만족하면 즐거워서 스스로 일하거든.
돈 더 많이 준다고 안 해도 되고 우쭈쭈 안 해줘도 되고 지가 좋아서 일하는 건데 뭐. 그렇죠? 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또 결근이나 이직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다양한 결과 변수를 연구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뭘 보느냐면 아 그래? 그러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 직무는 어떻게 설계해야 돼? 교육 훈련 어떤 거 들어가야 돼? 이런 원인 변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할 것. 그래서 경영학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화에서 딱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첫 번째 기술, 설명, 예측, 통제야. 경영학은. 그럼 기술이 뭐예요, 선생님? 기술은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객관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됐어? 자, 그러면 수험서에 있는 문장 중에 뭐가 기술적인 측면이야? 뭐긴 뭐야?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거. 개념, 특징, 유형, 절차. 그럼 어떤 기법을 배울 때 왜 교수님 책에 얘는 이런 거야 개념 써 있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왜 써놓은 거야? 경영학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드러내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야 이런 현상 왜 생겨? 이유를 무조건 밝혀요. 이유. 그럼 이 이유를 밝히고 나서 그 다음 뭐 한다? 야 그래서 이게 성과 향상에 도움이 돼? 그래서 이게 종업원 만족시켜? 결과 무조건 얘기해야 돼. 근데 봤더니 자, 야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라고 하면 경영학은 어떻게 한다? 이거 바꿔요. 그래서 관리 방안 이런 걸 논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는 경영학 책 보실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야 맞죠. 근로시간 단축하면 그래 개인 시간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기술 설명 예측 통제의 틀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했네?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니 종업원이 만족했네? 결과. 왜? 뭐가 없어 지금? 이게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찾아야 돼요. 그게 인사관리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를 연기 때 안 해놓잖아요? 그럼 1기에 가서 진짜 와씨 나는 분명히 다 외웠고 다 썼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개판이지? 이렇게 돼요. 이거는 학문이고 진짜 어느 학문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그래? 이런 부정적 결과가 나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자인 나는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지? 이 고민으로 짝짝짝 연결이 자유롭게 잘 안 되면 이제부터 인사관리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법학은 늘 고정된 내용을 봐요. 이미 지나간 케이스, 이미 나온 판례. 그죠? 그럼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고정된 내용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럼 회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학은 잘해요. 그래서. 근데 인사관리는 어때요? 꽃다발 만든다 그랬죠? 뭘 주는지에 따라 꽃다발이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어때요? 동일한 대상을 놓고 반복 회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반복 회독.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실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없이 책 보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은 이 문단의 2번째 줄을 겁나 유심히 봐. 다음 날에는 이 문단의 5번째 줄이 겁나 눈에 들어와. 매번 회독을 할 때마다 보는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틀이 없으면. 그래서 경영학은 이제부터 무조건 이거고 책의 밑줄을 치실 때도 저런 애들만 치는 거야. 쫙 읽으면서 얘 기술이네. 야 얘는 이유네. 얘는 결과인데 왜 근거 설명이 안 돼 있지? 교수님 책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4개 다 맞춰서 안 써줘요. 강사 자료는 몰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수님 책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연기 때부터. 근데 선생님 저는 교수님 책 보고 싶어요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로 병행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좀 시행착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맨날 합격수기 보면 뭐 1년 만에 붙었어요.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빨리 붙고 늦게 붙고의 차이는 절대 그 수험생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다 똑똑하거든요. 진짜로 막 어떤 수험생들 와서 질문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이해를 되게 잘한다, 되게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요즘 학생들 다 그래요. 워낙 수준들이 높아요. 근데 왜 누구는 오래 걸리느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과 시행착오를 안 겪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사람들은 이 책 봤다가 책 바꿔. 또 이 책 봤다가 아니야. 또 책 바꿔. 이 책 봤다가 아니야. 또 책 바꿔.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하나에 정착을 못하면 반복해동 못하고 반복해동 못하니까 뭐가 못된다? 방금 본 놈이 못됐다. 방금 본 놈이 못되니까 점수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는 웬만하면 좀 시행착오 안 겪도록 저거 잘 기억하시면서 책을 보시고 수험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일기 때 가서 그거 요약된 똑같은 내용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교수님 책보다 수험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십몇 년 동안 여기서 강의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벌써 이제 몇 년 차인지 모르겠네. 13년인가 4년인가 모르겠어. 너무 오래돼서. 계속 세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이거는 불변의 진리구나, 이래요. 못 믿겠어요 하면은 뭐, 한 십몇 년 여기서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 겁니다. 저랑 같은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 저희가 쫙 설명해요, 제가. 처음부터 판서 쫙 하면서 다 설명해.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수업 시간에 판서하면서 다 설명해 준 뒤에, 책 보면서 같이 밑줄까지 쳐줘. 됐죠? 밑줄 쫙쫙 치면서, 여기 근거 설명이 안 돼 있죠? 교수님 책에 근거 설명 안 돼 있다니까? 이거 이유 설명이 안 돼 있죠? 이런 거예요. 막 설명을 해줘. 그럼 이제 본인들이 막 거기다 필기해놔야지. 됐죠? 그렇게 해서 자꾸 정리하는 거야, 단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혼자 복습을 해야겠죠? 그럼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제가 권하는 방식은 복습을 각 잡고 이렇게 앉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수업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판서 노트를 봐. 판서 노트를 보면서 이거 다음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지. 이 얘기 다음에 이게 나오지. 이거는 이래서 이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지 하면서 논리적 흐름을 잡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을 쫙 잡아. 집에 가는 길에 그때가 제일 뜨겁잖아 지금 머리가 안 그래요? 이게 학원 끝나고 오늘 10시 끝나잖아. 10시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누웠는데 잠 잘 안 올 수 있어. 머리가 너무 가열돼가지고 그죠? 막 뜨거워가지고 약간 흥분 상태여서 잠이 오히려 더 안 오던데 나도 강의 끝나고 가면 막 떡시신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는 가는 길에 그 한창 뜨거울 때 다시 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되잖아. 그죠? 내일 아침에 올 때도, 뭐 내일 공부할 거 없잖아. 노동법 뭐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죠? 내일 아침에 올 때도 그냥 판서노트 보면서, 그렇지, 이거지. 하면서 큰 골격을 잡는 거야. 판서노트를 보면서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죠? 이 흐름을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책 정리야. 무조건 책을 정리해야 돼. 선생님, 저는 판서노트만 외우면 안 될까요? 판서노트만 외워서 하면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답안이 많이 엉성해져요. 근데 여러분 엉성한 답안은 시험장 가서도 쓸 수 있어요. 뭐하러 1년 전부터 열심히 엉성한 답안 쓰기를 연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다 모든 게 수렴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뭐 하냐면 딱 이제는 이때는 각 잡고 앉아야지. 각 잡고 앉아서 자 분명히 내가 너무 여기까지 얘기해서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는데 난 얘기할 거야. 그렇죠? 왜 할 거냐면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주면 그 시행착오라는 걸 겪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뜨겁게 보낸 연기가 전부 다 그냥 도루묵이야. 내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난 그냥 다 얘기해. 그쵸? 난 싫어 이러면 이따가 1시간 끝나고 얼른 가서 환불해. 그쵸? 나랑 좀 아닌데 얼른 환불해야지. 그쵸?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나랑 밑줄을 쳐놨을 거야. 책을 딱 열었을 때. 책을 딱 열었는데 선생님이랑 밑줄을 좀 쳐놨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하고 같이 친 밑줄. 얘는 조금 펜으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권하는, 여기까지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미안해요. 자, 0.5mm,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 검정색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 책 계속 볼 거죠? 계속 볼 때마다 이제 공부가 쌓이면서, 이 단어만 있으면 나 나머지 다 안 해? 나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다 생각나네? 이제 이런 게 생겨요. 그럼 나중에 걔네들을 위해서 형광펜을 아껴야 돼. 그래서 형광펜 아껴놔야 돼.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이랑 치는 건 검정색형 0.5mm 이런 볼펜으로 밑줄을 수업 시간에 같이 쳐. 그럼 그 문장은 선생님이 찝어준 문장이니까 쓰레기 문장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복습을 하잖아. 복습을 할 때는 밑줄 친 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쭉 다 읽어요. 1회독이야. 1회독. 처음부터 쭉 다 읽는데 이때는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것도 있고, 난 이 문장이 있어야 뭔가 이해가 되네?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디? 지웠어. 기술 설명 예측.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여기에 걸리는 문장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뭐 하는 거야? 샤프로 해. 본인한테 아직 확신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지워야 될 수 있어. 부끄러운 밑줄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 샤프로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2회독을 한다. 2회독까지 하면 무지 잘한 거야. 근데 2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롯이 이제 밑줄만 보는 거야. 내가 제목 보고 밑줄 친 것만 딱딱 보면서 그치 이 내용이지. 그치 이 다음에 이 설명이 나와야지. 이 얘기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지.
하면서 쫙쫙쫙 다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정리하고 읽은 거예요. 암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암기 안 들어갔어.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나 암기를 좀 해야겠다. 근데 연기 때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는 보통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건 2기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 3기 때 가서 해도 늦지가 않아.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외워져 있거든. 그때 가보면.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제 뭐 하냐면 자, 3회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회독을 할 때는 이제 뭐 할까? 자, 이때는 약간 색펜을 들어. 색펜을 들어서 아, 나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문장이 다 생각이 나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뭐? 단어를 체크하는 거야. 됐죠? 그럼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목차 보고 단어 보면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생각이 난다? 그런 식으로 책 정리를 좀 하면서 좀 편하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이 책이 많이 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요약 정리된 서브노트로 갔을 때 그냥 막 정리해서 외우는 거야. 됐죠? 요 작업이 좀 필요하다. 됐죠? 책 정리해요. 근데 선생님 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그죠? 책 정리 안 하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요. 저는 판서노트만 외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책 정리 부족하셔야 돼. 모든 건 다 책으로 수렴해야 돼.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워크북이다라고 하는 게 나갈 건데, 우리 전업생들은 워크북까지 해봐야 돼. 이 워크북 작성을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가 되거든. 자연스럽게. 됐죠? 그럼 워크북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자, 다음 페이지 있네. 쏘리. 워크북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여기. 자료로 가면 나갔을 거예요. 워크북 정리는 보통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근데 칸이 좀 적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따로 자기가 따로 노트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패드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어디다 써먹냐면 정말로 이 챕터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재들만 제가 옆에다 뽑아놓은 거예요. 오른쪽 칸에. 그럼 그 소재들은 자 제가 맞춰주는 목차에 맞춰서 딱 뭐만 키워드만 아니면 핵심 문장만 딱딱 정리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외워오고 모의고사 볼 때 이제 뭐 하는 거다? 그 외운 내용을 그 자리에서 실전 시험처럼 조립해가지고 답안 쓰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워크북 요런 용으로 쓸 거고 선생님 전 직장인이라 워크북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책 정리라도 잘 해놔야 돼요. 아셨죠?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책 정리라도 잘 해놔야 된다. 근데 이거 워크북을 좀 열심히 작성하면서 복습을 했던 친구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GS 1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의 방학이 있어요. 그 기간을 왜 방학이라고 하느냐? 학원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기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막 복습하거든요. 혼자서. 그때 이 워크북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놨던 그 워크북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회독 돌리면서 외우고 오는 거야. 그럼 진짜 외워야 되는 알짜만 외우고 온 거니까. 그래서 1기 때 갔을 때 막 꽃다발 만들고 이럴 때 덜 당황해요. 그래서 이건 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워크북 같은 거나. 아셨죠? 자, 끝이에요. 긴, 그죠? 일장 연설, 훈화 말씀 같은, 그죠? 꼰대 같은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 정도 설명했다 하더라도 잘 와닿지가 않아서 또 까먹어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업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답안 작성 관련한 자료가 하나 나갔을 건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 보시고, 답안 저희가 쓸 때 한번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거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출만 한번 볼게요. 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고 해서 제가 쫙 적어놨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인사관리 기출은 뭐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그렇죠? 별로 뭐 그렇게 시덥지 않으니까 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인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단순 문제. 선생님 단순 문제가 뭐예요?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거. 그럼 이거는 그냥 책 공부 열심히 하면 쓸 수 있는 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거시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꽃다발만 주는 문제. 그렇죠? 이걸 거시 문제라고 하고 세 번째는 사례형 문제인데 역대 한 번 나왔어요. 역대 한 번이 나왔어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조 출제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형으로 가야 된다 이 주의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경조는 이미 중요한 게 나올 대로 다 나왔고 그래서 누가 더 이해가 됐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그냥
순수하게 묻기보단 사례로 조금 아는지 모르는지 쟁점부터 잡아서 쓰는 뭐 이런 스타일을 조금 추구하는데 인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올 대로 다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나누겠다. 즉 기출이 됐냐 안 됐냐라는 걸 기준으로 나눈다면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있고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걸 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기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딱 보실 때 난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1순위 제일 중요한 건 미기출이에요. 왜?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기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출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좀 잘 표시해 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보면 막 그 고득점 받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옆에다 스티커를 붙이더라. 그죠? 미기출된 거는 막 옆에 빨간색 뭐 동그라미 스티커 붙일 때도 있고 별 스티커 붙일 때도 있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단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말 성의 없죠? 임금 수준 뭐 이렇게 해서 딱딱딱 뭐 깨끗해. 그죠? 뭐 생각할 거 없어. 근데 거시유형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얘는 꽃답을 만드는 문제인데 한번 그 올해도 나왔죠? 32의 기출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물음 2번 가보세요. 해외 주재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해외 주재원에 대한 관리를 선발, 교육훈련, 보상, 유지, 귀인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쓰면 되나 보다가 아니고 해외 주재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슈가 있어.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 어떻게 된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훈련 어떻게 된다. 라고 해서 얘는 정말로 큰 거시적인 논리가 잘 맞아야 돼요. 여기다가 화려하게 기법을 저는 무슨 기법도 썼고요. 무슨 기법도 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논리적 흐름이 중요하다. 해외 주재원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엮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직장인분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회사에서 보는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딱 보면 자기 회사 프로그램 같은 거 겁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학문적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고 우리 직장인분들은 학문적 체계에다가 본인들의 경험을 딱 얹어냈을 때 진짜 시너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학문적 체계 그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아셨죠? 대학생들은 걱정하지 마. 그냥 대학생들이 더 점수가 잘 나와요. 죄송한데. 그죠? 대학생들 막 직무 명세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죠? 본 적도 없고. 근데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와. 직장인들보다. 왜냐면 걔네는 정말로 딱딱 쓰라는 거 위주로 딱딱 수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말을 되게 잘 들어. 요즘 세대는 또 왜 그런 그죠? 그죠? 말을 되게 잘 들어. 하라는 대로 또 다 그대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기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와 사례형 읽기도 싫어. 그죠? 자, 이런 애들은 요 밑에부터 읽는 거예요. 자, 밑에부터 쫙 읽으면 이런 걸 묻고 있군 해서 사례로 돌아가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 보면 되는데 이때 이후로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뭐 각 잡고 내면 인사관리 사례 어려워요. 근데 이건 제가 알아서 연습 다 시켜드리고. 자, 나 재기출과 기출인데, 인사관리는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거를 최근에 다시 내요. 그럼 선생님 그냥 똑같이 내나요? 아니요. 옛날에 낼 때는, 여기 1회 때 문제 한번 볼까? 1회 때는 직능급의 의의와 장점, 단점 써라. 개성이 없어.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네가 준비한 거 한번 다 써봐. 약간 요런 포용력이 있었어요. 문제가 되게 추상적이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최근으로 와봐요. 오면 직무급, 직능급. 네 맘대로 쓰지 마. 개념 써. 전제 조건 써. 이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다음 뭐 한다? 이거 두 개 각각의 장단점 세 개씩만 써. 더 쓰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기서 생겨요. 하수들은 와씨 세 개만 쓰래. 와 그러면은 내가 빨리 생각나는 거 순서대로 세 개 써야지. 그죠? 하수야. 세 개를 써라라고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단점 세 개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 그럼 고수들은 와씨 세 개를 쓰라고? 그럼 직무급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장점은 절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요. 근데 하수는 자기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세 개를 써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런 데서 그래서 스스로는 다 썼어. 하라는 거 다 했어. 하지만 막상 점수 받으면 점수가 낮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저랑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인사가. 다들 인사 때문에 떨어지지, 약간 법학으로는 법학은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냥 똑같은 내용 맨날 똑같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노력하면 거기는 점수가 올라요, 진짜. 근데 이게 경영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인사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올해 문제도 이거죠? 유연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거 이미 4회 때 플렉스 타임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이미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지. 플렉스 타임? 야씨 어디까지 쓰라는 거야? 선택적, 탄력적, 아니면 뭐 근로시간 개정제 뭐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쓰라는 것 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늘 넉넉히 여유를 줬어. 그래서 네가 준비한 거면 다 써보라고. 근데 이제 요즘 스타일은 어떻게 나온다? 선택적, 탄력적, 개념, 특징, 장단점 이거 말고 쓰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기출되는 문제들은 테마는 똑같이 나오는데 양식이 요즘 스타일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거 써. 3개씩만 써. 더 쓰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 여러분 그럼 고민되겠죠? 3개 쓰라고 하면 진짜 3개만 쓰면 될까? 또 말 잘 듣는 친구들 그죠? 3개 쓰라고 해서 3개 썼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다들 목차는 3개를 잡지만 그 안에 다 때려박아요. 그래서 분명히 출제위원회의 의도는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이에요. 조금 써라. 조금 써. 왜냐면 워낙 응시생 수가 많아져서 그죠? 조금 써. 첨삭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제가 진짜 해봤는데 100점짜리는 진짜 많이 막 해도 막 40분 넘어가면은 막 진짜 돌아버려요.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우린 지금 몇천 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응시생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왠지 조금 쓰는 걸 원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써. 이런 느낌이 되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 어떡합니까? 목차 3개 잡고 그 밑에 다 때려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히 그렇게 분량이 줄지 않아요. 막 2권씩 써요 또 여전히.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틀 안에서 준비한 걸 다 때려 박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렇죠? 순진하게 3개 쓰고 나오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 3개 쓰고 나왔는데 막 이런 느낌이 지금 그렇죠? 자 아무튼 그리고 안 나온 문제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문제들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기출은 무조건 A급이야. 무조건 1순위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미기출 중에는 당연히 뭐도 있다? 브리타도 있어요. 브리타는 책에 없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책에만 없나요? 아니요. 모든 선생님 책에 없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럼 선생님 나 지금 물어보고 싶네. 그럼 모든 선생님 책에 없는 게 나왔어. 그죠?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알 수 있어. 내가 다 마지막에 특강 해주니까. 모든 선생님 책에 없는 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선 학생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거 미기출이네. 이거 브리타네. 이 브리타 잘 쓰면은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왜? 아무도 못 쓸 테니까. 아무도 못 쓰는 이걸 내가 해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준비한 1번, 2번에 집중하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1번, 2번. 1번? 그래서 망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전부 다 3점 받고 5점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의 고득점을 결정하는 건 준비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표준 점수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브리타 맞는 거는 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만 지금 3점 받고 5점 받는 게 아니라 딴 애들도 다 3점 받고 5점 받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표준 점수제 전환시켰을 때 나한테 크게 타격이 안 와요. 근데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막상 준비한 1, 2번 문제를 못 쓰고 나온 애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전에 다 특강 듣고 뭐하고 하면 이건 아무도 준비 안 했네. 다 알아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는 모두가 브리타군. 그렇다면 1, 2번 문제 많은 혼을 영혼을 갈아 넣어야겠구나. 1, 2번 문제 열심히 쓰고 3번 문제는 그럼 뭐 하면 될까? 백지로 내? 절대 안 되죠. 백지로 안 내고 뭐 한다? 글짓기에?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준비한 거 중에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 머릿속에서. 그거의 주어만 바꿔요. 그게 가장 아웃풋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초긴장 상태겠죠. 시험장 가보면. 아직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건데 긴장 많이 돼요. 왜냐면 이건 토익이 아니에요. 이거 떨어지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고 막 내 인생 여기 다 걸린 것 같고 이런단 말이야. 긴장된 상태에선 창의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시면 답안지는 당연히 폭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준비한 1, 2번 문제에 힘을 많이 들이고 마지막 3번 문제는 20분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주어만 바꾸는 식으로 대응만 하고 나오는 거야. 대응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브리타를 자기가 어떻게 해내?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해낼 수가 없는 건데 자꾸 다르게 이게 사고를 하다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다. 잘하면 기본기만 탄탄하면 돼요. 그렇죠? 기본기가 중요하고 저는 기본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탄탄하게 안 다룬 상태에서 뭔가 그냥 찍어주고 줄여주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저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 고민해보고 쉬는 시간 동안 그죠? 1층에 가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쉬는 시간 동안 그 혹시 필기노트 이런 거 지금 다운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그냥 수강증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올려놓으세요. 제가 시작하기 1, 2분 전에 바로 한꺼번에 등급시킬게요. 10분 쉬겠습니다.